안녕하세요. 이번 절에서는 저번 시간에 이론에 대해서 주로 살펴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고차함수와 람다식을 실습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보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고차함수라는 거는 뭐였었죠? 고차함수라는 것은 함수 자체의 매개변수나 반환값에 특정 우리가 람다식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함수를 넣을 수가 있는 개념이었었죠. 그래서 이번에 먼저 살펴볼 거는 일반 함수의 또 다른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인자로.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sum과 mul 두 개 지금 함수가 정의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함수에는 매개변수 a와 b를 가지고 더하거나 곱하는 그런 간단한 구현부입니다. 자, 그럼 사용하는 메인의 입장에서 먼저 첫 번째 호출을 할 때 sum은 그냥 값만 사용했죠. 3과 2. 그래서 3과 2를 더해서 그 결과 5가 RES1에 할당됩니다. 간단한 거였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러한 함수를 호출할 때 또 다른 함수를 써보자 이겁니다. 여기 인자로서 함수가 사용됐죠. 그래서 sum이라는 이 함수를 먼저 수행한 다음에 3,3이니까 6이 나오겠죠. 그 해당 결과물 6을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6,3 인자를 멀이란 함수에 다시 복사합니다. 그러면 멀은 다시 6과 3을 곱해서 나온 결과물 RES2에 다시 할당하겠죠.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그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함수의 그 반환값으로 한번 써보자 이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이는 거는 sum은 앞과 동일하고 새로운 함수 펑크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리턴문으로서 반환값 sum을 한번 써보자 이겁니다. 이 sum이라는 함수 자체를 반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이 펑크를 지금 문자열 안에서 호출하고 있죠. 이때는 $기호의 중괄호 안에다가 함수 구현 내용, 함수 내용을 호출하면 됩니다. 펑크가 호출되면 이 안에 바로 sum이라는 게 하나 더 있었죠. 그러면 sum에 해당되는 이 내용이 다시 호출돼서 해당 값 2,2에 해당되는 값을 더한 다음에 돌아오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다시 한번 리턴에 의해서 돌려줍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어때요? 함수의 인자에다가 사용하거나, 그죠? 아니면 함수의 반환값으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일반 함수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이번 예제는 하이오더 테스트라는 요 파일에서 람다식을 써보자 이겁니다. 일반 함수를 우리가 민자나 반환값에 쓸 수 있었지만 람다식도 일종의 함수기 때문에 람다식 자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변수에다 먼저 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반 변수 VAL 멀티라는 이름으로 지금 선언되어 있죠. 불변 변수 멀티가 선언되어 있는데 이 멀티에 일종의 값이 아닌 바로 이러한 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이름 없는 함수인 람다식. 자, 그래서 이 람다식 자체의 정의부를 보면은 x에는 int, y에는 int라는 인자에 대한 데이터형, 자료형을 먼저 정의해주고, 그 다음에 이 화살표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해당 인자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처리 구현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x와 y를 곱해주는 구현부가 나왔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멀티라는 요 변수는 사실 변수입니다만 이 람다식 자체를 가진 변수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멀티를 함수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양새는 완전히 함수의 모양처럼 생겼죠. 그래서 앞에는 변수 이름이지만 얘가 가지는 두 개의 인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x와 y의 10과 20을 정의했습니다. 그럼 이 10과 20은 각각 x와 y에 정의가 돼서 곱한 값에 해당되는 결과물을 리절트에 넣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반 변수에도 어떤 특정 그 내용, 함수의 내용도 넣을 수 있지만 이렇게 람다식에 대한 식 내용도 넣을 수 있다. 자, 요번 예제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 자, 이걸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요 라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양한 선언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자, VA를 이제 불변 변수로 만드는 거죠. 자, 멀티. 이제 변수를 함수처럼 사용할 수 있게 이름을 정해준 겁니다. 원래 이제 람다식이라는 건 이름이 없지만, 그쵸? 그러면 사실 이 함수 정의부를 여기다 할당하기 전에 얘에 대한 이제 선언자를 마련해 줘야 되겠죠. 물론 우리는 앞쪽에서는 선언자가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이 콜론을 사용해서 어떤 형태로 우리가 이 변수를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선언 자료형들을 쭉 나열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람다식을 넣기 위해서는 바로 람다식에 대한 자료형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괄호 안에 람다식이 사용할 인자를 쭉 나열해주고 콤마 기준, 그 다음에 이 화살표 오른쪽에는 반환될 자료형을 이제 적어줍니다. 이게 바로 람다식의 선언 자료형이죠. 자, 사실 이 람다식의 선언 자료형은 이제 생략이 가능한데 생략할 때는 바로 이 할당하고자 하는 인자의 자료형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면 바로 이 선언 자료형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람다식의 매개변수에 정의되어 있는 이 자료형이 생략되어 있으면 바로 이 람다식 선언 자료형이 생략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는 남아 있어야 돼요. 만약 여기 있는 부분을 생략하고 싶으면 이쪽에다가 선언하고 바로 여기 있는 걸 생략하고 싶으면 바로 선언 자료형에다가 넣어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현보를 처리 내용을 여기다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처리 내용이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로 분할될 경우에는 항상 이제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이제 처리 내용이 반환된다라고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표현식이 여러 줄일 경우 마지막 표현식이 반환된다. 자, 그러면 그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슬라이드에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제 멀티2라는 이름으로 선언을 했죠. 자, 이렇게 앞에 보니까 선언 자료형이 보이고 람다식의 선언 자료형이 보이죠. 그 다음에 x와 y 여기도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선언 자료형을 생략하거나 아니면 쭉 다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화살표 기준으로 표현식이 한 줄 이상이 됐죠. 첫 번째는 print ln, 두 번째는 x 곱하기 y에 대한 이제 표현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러 줄일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줄이 반환되는 게 아니고 이제 두 번째 줄, 제일 마지막 표현식이 반환됩니다. 만일에 세 줄이면 세 줄일 때도 맨 마지막 거. 이게 줄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표현식이 반환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형 생략한 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략되지 않은 전체 표현이죠. 이것도 이제 잘 알아둬야 되고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먼저 이제 선언 자료형이 생략된 형태예요. 자, 여기 보니까 여기에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왜냐면 이 뒤에 x와 y에 대한 이제 자료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형에 대한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 결과물도 int라는 것을 이제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선언 자료형 자체의 내용이 이제 생략이 가능합니다. 혹은 이제 앞쪽에 선언 자료형을 놔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언 자료형이죠. 람다식에 대한 선언 자료형을 놔두고 이 뒤에 있는 부분의 자료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x와 y에 int라는 어떤 자료형이 생략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이미 선언 자료형이 있기 때문에 x와 y는 int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경우를 봅시다. 만일에 선언 자료형도 생략하고 매개 변수에 들어가 있는 자료형도 생략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에러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틀린이 x와 y에 대한 인자의 자료형을 알 수가 없죠.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코틀린이 추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에러.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환 자료형이 없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환 자료형이 없거나 반환 자료형이 딱 하나 혹은 인자가 딱 하나 있을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선 요 내용이 잘 보시면 요 안에 아무것도 없죠. 이 경우에는 그냥 소괄호만 정의해서 이제 선언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만일에 반환 자료형이 없으면 유닛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함수의 선언 내용물 안에서도 화살표 표현법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인자가 없기 때문에 전달을 뭐 어떤 인자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화살표 표현이 사라지고 해당 처리 내용만 넣어줍니다. 자, 여기선 처리 내용은 이제 프린트 ln으로 뭔가 출력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반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화면상에 출력만 할 뿐이죠. 그쵸? 반환해서 어디 다시 할당해 주진 않는 거죠.
자, 이 경우는 어때요? 이 경우는 인자가 한 개가 있죠. 스퀘어에는 인자 한 개, 그 다음에 반환 자료형으로 똑같이 int 한 개가 있다고 봅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써줘야죠. 화살표 기준으로 왼쪽에 필요한 인자, 그 다음에 여기는 처리돼서 반환될 내용이 들어가겠죠. 예, 이건 앞서 본 거랑 똑같고, 그 다음에 람다식 안에 람다식이 있을 경우도 있을까? 예,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람다식 안에 또 다른 람다식 처리 내용이 중복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우에는 만일에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인자가 없는데 대신에 처리 내용 자체가 람다식인 거죠. 아셨죠? 예, 처리 내용 자체가 람다식이고 거기에 또 다른 처리 내용의 반환값의 자료형은 유닛이다. 그러면 중복적으로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표현하면은 첫 번째 요 기준에 중괄호가 나오고 여기에는 인자가 없기 때문에 화살표 표현이 안 나왔죠. 예, 거기에 다시 처리 내용 중괄호로 다시 열고 처리 내용만 남겨둡니다. 왜냐면 이 두 번째도 여기 인자가 없기 때문에 화살표 표현식은 없고 이제 처리 내용만 있죠. 화면상에 뭔가 출력하고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복적으로 넣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은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작성할 수도 있다라고만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위에 있는 건 이제 선언 자료용을 생략한다고 치면, 자, 첫 번째 거 인자가 없을 때 당연히 생략 가능하죠. 바로 이 표현식에는 화살표가 없고 그 다음에 프린트만 존재하는데 이건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자 없고 반환 자료용이 없는 유닛이라는 게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첫 번째 거 가능. 자, 두 번째 거도 이제 보세요. 여기 있는 것을 지금 생략했죠. 자, 이것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 x 하나에 자료형만 명시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반환 자료형도 int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죠. 여기에 x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이제 생략이 가능한데, 세 번째는 좀 복잡해 보이는 요 부분이 있었죠. 요 부분을 선언 자료형에서 이제 생략을 하고, 그냥 이렇게 중괄호 두 개 표현되는 그 표현식을 보고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도 생략 가능.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람다식을 뭔가 선언하고 만들 때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이제 체크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히 예제를 여러분들 직접 실행해서 한번 결과를 보시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습 화면으로 와서 이제 하나씩 만들어 볼 건데, 먼저 실습 화면의 왼쪽에 트리에 섹션 3를 더 만들어 주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 패키지가 하나 더 분할되기 때문에 기존에 챕터 3.section 1이 있으면 이걸 분할하기 위해서 이 위에 src에다가 alt insert 누르시고 패키지를 하나 더 만듭니다. 이때는 chap3 하시고 section 3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엔터. 섹션 1과 3가 이제 분할됩니다. 그래서 섹션 3에 alt insert 코틀린 파일 이제 뭐 high order 1 이렇게 이제 파일을 넣어줄 수가 있겠죠. alt insert 코틀린 파일 order 2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일을 여기다 분할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만들어 보죠. 먼저 만들 거는 자, 요 파일은 아니죠. 다시 닫고 섹션 3에서 alt insert 코틀린 파일 첫 번째 테스트 할 거는 func argument라는 이제 파일이죠. 같이 코딩하면서 한번 알아보죠. 자, main 자, 함수 두 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위에 선언되든 아래 선언되든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는 탑 레벨이기 때문에 이제 어디서든 이름을 읽을 수 있죠. 뭐 앞에다 한번 해볼까요? 자, fun sum 이제 a라는 b 함수 구현부는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등호를 써서 바로 덧셈 연산에 해당되는 것만 사용합시다.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기존의 예제와 지금 충돌하고 있죠. 썸이라는 함수가 이미 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파일에 그래서 이 패키지 내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fun arg 해서 이제 좀 다른 패키지라는 걸 알려주면 됩니다. 물론 원래는 정확하게 하려면은 이 디렉토리가 분할돼서 디렉토리를 하나 더 만들고 그 안에다가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만
이제 패키지가 정확하게 그 디렉토리 구분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허용됩니다. 다만 약간의 이제 경고가 있을 뿐이죠. 매치가 안 된다. 지금 디렉토리랑 매치가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죠. 번멀 a 이제 이걸 곱하는 녀석이죠. 똑같은 인자를 넣어주고 단순히 a와 b를 곱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메인에서 쓸 건데, 이제 메인에서는 result라는 변수 만들고, 이 변수에다가 sum이라는 걸 이제 한번 먼저 해봅시다. 더하기죠. 10,3 이렇게 넣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result2에다가 뭐를 넣을 건데, 이 뭐에는 이제 sum을 바로 호출하는 겁니다. sum 3,3을 넣어보죠. 여기다 다시 콤마 하시고 이제 2. 자, 어때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sum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여기 인자를 이제 전달하고 이 매개 변수가 받아서 이거 도안 값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뭘은 여기 함수에 함수를 더 넣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pln을 사용해서 이제 찍어보죠. sum result에는 달러 result, result 2에는 달러 result 2 이렇게 찍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alt shift F10 펑션 아규먼트. 자, 결과는 예측한 대로 이제 잘 나왔습니다. 13, 그 다음에 3, 3, 6이죠. 더한 6, 2, 12죠. 이렇게 해서 문제없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파일을 하나 더 분할하지 말고 여기다 하나 더 만듭시다. 펑크라는 걸 만들어 보죠. 그 만들고 이 함수의 반함 자료용으로 sum을 한번 써봅시다. sum 이번엔 2,2.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int라고 써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반환, 이제 함수의 반환 값으로 아예 함수를 쓴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이거는 곧바로 여기다 써봅시다. 자, pln 펑크. 자, 이렇게 하고 이번엔 컨피그레이션 만들어져 있으니까 Shift F10. 자, 어때요? 예상한 대로 4가 제대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함수에 함수를 또 넣을 수 있다. 그죠? 자, 이번에 이제 파일을 다르게 해서 람다식을 만들어 봅시다. 자, 이번엔 이제 아까 잠깐 생성해 놨던 파일 하이오더 1에다가 자, 이제 슬라이드에 있었던 내용을 한번 작성해 봅니다. 자, 이제 내용을 작성하시고 보시면 var 자, 요건 이제 VL로 바꿔도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경고를 보시면 바로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멀티라는 요 변수에 집중해 봅시다. 이 멀티를 보시면 어때요? 람다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선언부가 지금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써도 되고, 자,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멀티 2, 멀티 3. 자, 먼저 두 번째는 함수 선언부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에 자, 방금 람다식에 대한 선언부 이제 int, int 한 다음에 여기에 반환도 int로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선언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생략된 채로 이제 존재하니까 이 뒷부분을 생략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략. 자, 이렇게 생략해도 되고, 하지만 이제 멀티3처럼 여기에 전부 다 생략을 해버리면 추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에러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에러. 그래서 뭐 이런 방식이나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선언을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써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멀티를 여기서 지금 사용해서 이 멀티는 변수의 이름이고 이제 실제로 람다식은 이름이 없는 거죠. 이름이 없지만 이 변수가 이 람다식 자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의 이름이 람다식 자체를 가지고서 10과 20이라는 값을 이 x와 y에 이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이제 결과물이 리절트에 할당돼서 찍히겠죠.
자, Alt Shift F10. 자, 실행. 자, 그러면 이제 예상한 결과 200이 이제 제대로 찍혔습니다. 자, 만일 라인이 여러 줄로 갈 경우에도 이제 살펴봅시다. 자, 이 경우를 확장해 볼까요? 엔터 누르시고 이렇게 라인이 여러 줄로 갈 경우에 마지막 줄이 람다식이 됩니다. 그래서 자, println 여기는 이제 x 곱하기 y에 대한 프린트문, 그냥 프린트문으로만 써봅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는 그냥 출력문일 뿐이고 이제 제일 마지막 식이 이제 반환값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 x라고 써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이 x가 반환값이 아니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반환값이 됩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뭐 실행에는 출력문이 나왔고 이 x는 무시됐죠. 예, 그리고 맨 마지막 라인 200이 이제 반환되는 부분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려봅시다. 자, 이제 좀 더 람다식에 반환 데이터형이 아예 없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밑에다 한번 넣어볼까요? 자, 선언 부분을 자, 그리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선언 인자에 반환 데이터형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유닛이라는 걸 사용해서 이제 선언을 했었죠. 선언 데이터형은 이렇게 선언한다. 대신에 이 중괄호 내에는 이제 화살표 표현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println hello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처리 문장만 있을 뿐이고 얘도 이제 반환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리트가 사용됐고, 자, 마찬가지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트라고 말을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 한번 해봅시다. 자, 어때요? 이렇게 했더니 지금 함수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그리트가 가지고 있는 헬로우가 찍히는 게 아니고 바로 람다식 자체가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없고 반환 데이터형은 유닛이라는 그 람다식이 들어있음을 그 코틀린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println이 찍었지만 우리가 이걸 그냥 함수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리트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Shift F10. 자, 그럼 여기에 예상한 대로 이 그리트라는 것은 이 변수에 들어있는 이 내용의 처리문, 그 처리문만 수행한 다음에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었고, 람다식이 두 개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VAL 이제 nested 람다라고 해보죠. 화살표 표기법을 이제 2번 연속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띄워서 써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반환 데이터형을 쓰면 되겠죠. 이번에도 유닛. 자, 그 다음에 중괄호를 쓸 때는 중괄호 2개를 넣어서 여기에 이제 또 뭔가 이제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스티드 람다도 마찬가지 함수 호출 방법으로 사용해서 이제 쓰면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다시 Shift F10. 자, 뭔가 안 나오고 있죠? 우리가 예측한 대로 안 나오는데 바로 얘는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출하려면 다시 한번 괄호를 써줍니다. 그래야 이 시간에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고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다시 실행. 그럼 이제 우리가 예측한 데 월드 이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사용할 때는 이게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한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호출할 것인지 등을 판별해야 되기 때문에. 만일에 여기에 int와 같이 뭔가 반환 자료이 있다고 치면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2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 20을 반환을 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얘를 반환을 받아야 되니까 이쪽에 할당문을 사용해서 이제 반환된 값을 받아와야 되겠죠. 네, println으로 테스트를 찍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해 보면 이제 20 여기서 반환받은 자료이 있다. 이게 이제 람다식은 여러 모양새를 갖추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하지 않으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용을 생략할 건지 말 건지, 자료용을 다 쓸 것인지, 아니면 다중 라인을 쓸 건지 말 건지 등등, 이제 감쌀 건지 말 건지 등등을 잘 고려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이제 고차 함수에다 람다식을 써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일을 보시면 fun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죠. 자, higherorder라는 펑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이제 고차 함수가 되는데, 여기에 첫 번째 매개 변수 sum이라는 게 보이죠. 자, sum이 보이고, 이 sum의 이제 선언 자료형이 바로 람다식입니다. 다음에 뭐 매개 변수가 두 개 더 있습니다. a, b. 그래서 여기 매개 변수가 총 3개 있습니다. sum a, b. 이 뒤에 두 개는 그냥 일반 정수형으로 지금 선언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반환은 int, 그 다음에 리턴할 때 뭘 리턴하고 있냐면 바로 이 매개 변수를 리턴하고 있죠. 하지만 이 매개 변수는 바로 자료형 자체가 람다식이기 때문에 함수처럼 사용되면서 a, b 두 개의 입력받은 그 인자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의한 내용을 이제 사용을 하려면 이제 본문에서 하이 오더를 호출하고, 이제 첫 번째 인자에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람다식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요 규격에 맞는 걸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요 자료형과 일치하는 람다식을 넣어주면 그 해당되는 람다식이 sum에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전달 순서를 한번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정리해 볼까요? 먼저 메인에 있는 하이 오더입니다. 메인에 하이 오더가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 정의되어 있는 하이 오더입니다. 자, 메인에서 이제 쭉 동작을 진행하고 있다가 이 라인을 만났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자, 뭐 함수의 인자로 람다식 자체를 넣은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일반 정수값 인자 10과 20을 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자가 각각 이제 전달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2단계에서는 이 첫 번째 여기 있는 인자가 sum의 복사가 됩니다. 이 sum이라는 거는 이제 람다식 요 내용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과 20은 a와 b에 각각 전달돼서 이제 가지게 되겠죠. 예.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3단계는 a와 b를 지금 여기에 다시 가져다가 처리하고 있고, 이 sum을 만나는 순간 이 x와 y에 해당되는 처리 내용,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의해서 a와 b에 대한 인자값 10과 20이었죠. 그걸 더한 다음에 해당 더해진 값의 내용을 리턴하고, 그 리턴된 내용은 이제 하이 오더의 반환값으로 옵니다. 그 하이 오더의 반환값이 리절트에 들어가면서 이제 할당되게 됩니다. 자, 이런 순서로 이제 람다식이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럼 실습 화면으로 와서 그 만들었던 하이 오더 to 빈 파일에다가 방금 슬라이드에서 본 내용을 작성해 봅시다. 자, 다 작성하셨으면 이제 한번 이제 실행을 해냅니다. Alt Shift F10 눌러서 먼저 이 하이오더 2에 대한 run configuration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호출 순서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자, 여기에 리절트 8번째 라인이죠. 여기에 자, 클릭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만듭니다. 자, 빨간색이 만들어지죠. 클릭해서 만들어도 되고, 자, 여기 이 라인을 클릭하면은 지금 어디에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 건지가 나오는데, 라인 뭐 람다식 그 다음에 전체 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뭐 라인에다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 실행 버튼 바로 옆에 있는 디버깅 버튼, Shift F9으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클릭. 자, 그러면 밑에 그 실행 프레임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를 F7을 눌러서 하나씩 진행해 봅시다. 자, 이 라인에 F7을 누르면 이제 여기로 점프 뛰죠? 하이.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 이 변수 지금 watch란에 a와 b에는 이제 10과 20이 들어있고, 바로 sum에는 이제 이 람다식에 들어있는 요 식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int, 그 다음에 반환 자료용 int를 가지는 람다식 선언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F7을 다시 누르면 어때요? 다시 이 10과 20을 가지고 이제 구현되어 있는 요 구현부 있죠? 구현부의 처리 내용 10x 플러스 y로 이제 진행해서 프레임이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일종의 함수처럼 이 안에 더 진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F7 진행하면 이 x와 y에 대한 이제 처리 내용을 알았으니까 10과 20에 대한 내용을 더해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 리턴문을 지나는 순간
여기에 더해진 값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다시 F7 눌러서 일로 다시 돌아오면 해당 리절트는 자, 하이오더에서 지금 아직 할당하기 전이죠. 다시 한번 F7 누르면 자, 할당됐습니다. 이때 32 할당되고 다시 한번 F7 이제 프린트 ln으로 콘솔에 출력하고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종의 이제 함수의 개념으로서 생각해서 이 썸이 있는 이 위치에서 얘가 이제 더해진다는 거. 그 다음에 이때는 여기 A와 B에 대한 그 인자를 바로 여기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이제 람다식과 고차 함수를 쓸 때는 값에 의한 호출 방식이 있고 그 다음 이름에 의한 호출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출 순서가 약간 변경이 되는데 그거 한번 봅시다. 먼저 이제 값에 의한 호출은 함수가 인자로 전달될 때 값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순간 즉시 그 함수가 실행되고 그 다음에 그 값이 넘어가는 방식이죠. 자, 예제를 볼까요? 콜바이 밸류라는 예제를 이제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실행해 보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함수가 3개 있죠. main, 콜바이 밸류, 람다. 이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선언 자료형이 람다식이기 때문에 람다식을 가지는 이제 함수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람다식은 이름이 없는 함수지만 이 변수 선언에 있는 이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메인의 첫 번째 라인을 읽는 순간 call by value 요 함수가 이제 사용이 됐고 이 안에 이제 인자로서 람다라는 요 변수로 만들어진 요 람다식 함수가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때 함수 호출 방법으로 지금 소괄호를 사용했죠. 이때는 바로 그냥 이쪽으로 점프 뜁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점프 뛰어서 이제 람다식에 대한 내용을 처리해야 되는데 인자는 없고 화살표는 없죠. 대신에 이제 처리 내용만 있기 때문에 처리 내용의 제 아래 바로 요게 반환되겠죠. 왜냐면 이게 불린이기 때문에 true 아니면 false가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반환할 거고 자, 그 내용이 반환된 내용이 여기 값으로서 여기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true죠. 그럼 그 true를 가지고 다시 call by value를 그 다음에 호출합니다. 그러면 이 B에는 이제 이 매개 변수 B에는 요 인자로 전달된 true가 들어올 거고 이 B에는 true가 있겠죠.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불린 타입으로 반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가면 true,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리절트에 true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점은 바로 람다 요 내용을 이제 바로 호출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다시 한번 그 흐름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흐름을 정리하면 자, 1단계 람다, 자, 2단계 이제 함수 즉시 실행합니다. 내용을 가져가고 그쵸? 요거. 자, 그 다음에 3단계 이제 true를 반환합니다. 이렇게 쭉. 예, 그 다음에 다시 한번 call by value에 의해서 이쪽에 전달됩니다. 자, B에는 밑에서 가져온 true가 전달되고 그 다음에 return B에 의해서 다시 true가 여기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리절트에 할당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애니메이션을 잘 기억하셨다가 값이 전달된다는 거, 그거 이제 중점적으로 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이제 call by name인데 이거는 약간 틀리죠. 여기에 보니까 함수 호출 방식이 아니라 람다식 이름 자체를 사용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도 비슷한데 뼈대는 비슷합니다. main call by name other lambda. 자, 마지막 거는 람다식 선언자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인데 바로 이 두 번째 call by name에는 이제 아까 전에 앞쪽에서는 불린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쵸? 여기는 람다식으로 선언된 매개 변수 b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때는 바로 값을 쓰는 게 아니라 람다식 자체가 여기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호출 시점은 바로 여기가 되죠. 좀 달라지죠. 예. 호출 시점은 요 밑에 b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걸 다시 그러면 흐름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비슷한데 약간 다릅니다. 먼저 other lambda라는 이름으로만 지금 여기에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all by name의 이름만 지금 정의되어 있고 이 이름에 의해서 바로 이 other lambda에 있는 내용이 b에 복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람다식 자체가 b에 정의된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선언 자료형이 이렇게 람다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호출 시점은 언제냐? 바로 요 때가 됩니다. b. 그래서 리턴에 b
소괄호를 만난 순간 람다식 함수가 호출되고 거기에서 이제 true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반환된 자료용은 다시 여기 또 리턴문이 또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다시 한번 call by name에 의해서 이제 result로 이제 할당하게 됩니다. 자, 그럼 CS 화면에 와서 이 두 개의 파일을 만들고 한번 따라가 볼까요? 먼저 첫 번째는 call by value. 자, 이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작성이 완료됐으면 먼저 실행을 한번 해보시고, 자, call by value 실행. 자, 그러면 여기서 실행된 결과도 람다 펑션을 먼저 지금 호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call by value 펑션 요 안에 있는 걸 출력하고 있고, 마지막에 true라는 값을 받은 거죠. 자, 이런 순서로 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험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클릭해서 만들어 둡니다. 만든 다음에 마찬가지 이 두 번째 디버깅 모드로 F7을 눌러가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F7 첫 단계는 call by value를 만났죠. 자, 누르니까 람다로 바로 진입하죠. F7 한번. 자, F7 true로 왔고 이 true가 반환됩니다. F7. 자, 여기 이제 바로 값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제 true에 대한 값이 온 거죠. 다시 F7. 이번에 call by value로 점프. 여긴 true가 이제 바로 값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B에는 값이 들어있죠. true. 다시 F7 돌아가고 F7 이제 result true. 자,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일로 가보죠. alt insert kotlin call by name. 자, 이제 다 작성하셨으면 마찬가지 실행을 해봅니다. call by name을. 자, 실행해보면은 이번엔 좀 달라졌죠. 먼저 call by name 펑션 요 안에 있는 출력문이 출력됐고, 그 다음에 람다 출력문, 그 다음에 true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도 한번 따라가 볼까요? 4번 라인에 클릭해서 브레이크 포인트 만들고, 자, 디버깅 모드에 실행 클릭. F7을 눌러서 따라갑니다. F7. 자, 어때요? 바로 그냥 얻어 람다가 이쪽으로 진입하죠. 바로 그냥. 이쪽으로 바로 진입하고, 이제 상태 창을 보시면은 이 B에는 값이 아닌 이 람다식 자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F7. 이번에 B가 호출되는 순간 이제 람다식 이제 이 B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 람다식 자체가 함수처럼 점프돼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점프돼서 들어왔습니다. 프레임이 하나 더 분리가 됐고, 여기에 true를 반환해서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 이 B는 이제 true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이제 바로 true를 이제 다시 위로 전달하고, 그 다음에 result에서 true를 갖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순서를, 자, F7 끝까지 진행해서 마무리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차이를 확실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값으로 전달하는 방법은 이제 해당되는 함수처럼 호출했을 경우에 바로 호출돼서 내용물을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선언된 매개 변수는 람다식을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름만으로 호출하게 되면은 해당 이름이 이 람다식 자체가 복사가 돼서 이 람다식이 사용되는 시점에서 작동한다는 거, 그걸 이제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참조에 대한 호출인데, 만일에 우리가 sum이라는 이제 함수를 하나 선언했다고 봅시다. 그럼 이 sum이라는 함수는 이제 인자에는 x와 y 정수형이고, 그 다음에 결과물도 정수형으로 이제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람다식에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함수에 funcparam이라고 되어 있는 함수에는 c라는 매개 변수에 람다식 이제 선언부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sum이 그대로 이 자료형의 형태를 갖추고 있죠. 그죠? 근데 하지만 이 sum을 그대로 호출하게 되면은 오류가 납니다. 왜냐면 sum은 람다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람다식이 아닌 경우에는 이 sum을 람다식처럼 호출시켜 줘야 되는데, 이때는 참조 방식으로 호출하기 위해서 이 앞에 콜론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에러가 아닌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해당 sum이라는 함수가 이제 람다식 형태로 호출받아서 C의 매개 변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럼 아까 만들었던 파일 중에 high order 2로 돌아와서 여기에 부분, 요 부분이죠. 여기에 펑션 하나 더 만들까요?
보안 sum. 자, 이제 이름이 충돌할 수 있죠. a int, b int. 자, 선언부를 이제 a 플러스 b 이렇게 합시다. 근데 이름이 충돌하기 때문에 여기 패키지명을 살짝 바꿔줍니다. hi2 이렇게 바꿔주면 sum이 충돌이 안 되겠죠. 자, 그럼 이 sum을 지금 사용하고 싶다. 이 sum을 여기다가 넣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브레이크 포인트 빼고 여기다 sum이라고 넣게 되면은 됐죠? 에러. 네. 무슨 에러냐? 얘는 람다식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일반 지금 함수가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참조 방식으로 바꾸면 콜론을 2개를 넣습니다. 그럼 어때요? 자, 그러면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일치하기 때문에 이제 실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다시 Alt Shift F10. 지금 얘는 2죠. 자, 그러면 실행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참조에 의한 호출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기존에 만들어진 함수를 이제 람다식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sum도 있고 텍스트도 있죠. 일반 함수. 자, sum은 방금 봤던 더하기, 텍스트는 스트링으로 뭔가 화면에 출력하는 거, 그쵸? 그러면 이제 방금 봤던 이 펑크 파람이라고 되어 있는 요 마지막 인자 C에는 지금 함수에 이제 람다식 형태로 지금 선언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형식과 맞는 sum을 넘겨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점을 2개를 넣어준다 이겁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 마찬가지 hello라는 것도 body라는 요 매개 변수에 지금 어때요? 매개 변수의 선언자는 이제 람다식이죠. 이제 스트링 인자 2개를 받고 스트링 인자 2개를 이제 하나로 만들어서 이제 반환하는 형태의 이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호출 시점은 항상 이 body 요 녀석이 호출될 때 이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만일에 hello를 특정 함수에 있는 형태를 사용하고 싶으면 일단 인자의 형식은 맞아야 됩니다. 반환형도. 그래서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제 참조형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마찬가지 변수에다도 넣을 수 있는데 변수에다 만일 넣었을 경우에는 이 녀석이 람다식이 여기 들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 새롭게 만들어진 이 이름을 바로 함수처럼 쓸 수가 있는 거죠. 람다식 함수 호출하듯이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 sum의 새로운 이름을 갖는 것과 같죠. 네, 이렇게 해서 참조에 의한 호출을 사용하면은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기존의 함수를 이용해서 뭐죠? 람다식의 내용에 호출할 수 있다. 그것은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매개 변수에 따른 람다식의 그 구성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이 noparam이라는 함수 정의부가 있죠. 여기 보니까 out이라는 매개 변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정의된 이제 자료형이 람다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람다식의 그 매개 변수는 지금 여기 비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람다식을 구성할 때 여기에 화살표 표기 부분이 이제 제외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반환 데이터형은 스트링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스트링형이 처리문에 반환돼서 이제 호출되는 부분에서 이제 돌려주는 거죠. 그럼 이제 프린트LN이 그걸 찍겠죠. 여기서 나온 반환 데이터형 헬로 월드를 이제 화면상에 찍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하나 있을 경우에 원래는 함수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소괄호를 사용해서 그 해당 인자를 적어줍니다만 람다식이 한 개 있는 경우에는 이 소괄호를 이제 벗겨내고 얘를 이렇게 바깥으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제 noparam 이렇게 되는 거죠. noparam 소괄호 있고 그 다음에 중괄호에 내용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이 소괄호를 이제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형태 noparam이라는 이 함수가 중괄호만 남아있는 이 형태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략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코틀린의 표준 API를 들여다보면은 이런 방식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준 함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개 변수가 없을 때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만일 하나 있을 경우에는 어떻죠? 만일에 여기 지금 매개 변수가 하나 있죠?
람다식 선언부에 매개 변수가 하나가 보이고 이제 반환 데이터 용이도 하나가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화살표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인자명을 넣어줍니다. 그럼 이제 그 인자를 이 본문 안에서 처리할 수가 있죠. 본문에는 이제 어떤 수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반환할 이제 스트링 값 hello world의 이제 앞쪽에서 선언한 a라는 인자를 사용하는 거로 이제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마찬가지 생략이 가능합니다. 소괄호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있는 문장처럼 소괄호를 빼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점은, 자, 이제 세 번째 모양이 가능한데, 이렇게 이제 인자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인자와 화살표를 생략하고 이 처리 구문에 is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is이 바로 이제 받아들이고자 하는 인자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하나인 경우에는 앞쪽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자가 두 개인 경우를 한번 볼까요? 인자가 두 개인 경우에는 이제 is로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와 같이 이제 소괄호는 물론 생략이 가능한데 인자를 모조리 다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A와 B에 해당되는 인자를 모조리 쓰고 화살표 표현법 옆에 이제 필요한 이제 수식을 작성할 때 이제 앞쪽에 있던 인자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생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is로 받으려면은 사실 한 개만 있어야 되죠. 이게 두 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is로 받을 수가 없고 쭉 다 써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개 이상일 경우에, 자, 이번엔 이제 매개 변수를 생략하는 경우인데, 만일에 그럼 나는 받아들이는 매개 변수의 하나는 생략하고 싶다 하는 경우가 있겠죠. 만일에 디폴트 값이 들어있다거나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언더라인 혹은 언더바라고 하는 이 기호를 사용해서 이제 비워놓습니다. 인자가 원래 두 개 들어와야 되지만 이 인자는 B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B 인자만 사용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hello world 이제 $B라고 해서 해당 B만 이제 사용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필요한 인자만 남기고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 매개 변수하고 람다식 매개 변수를 이제 우리가 같이 복합적으로 쓸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쪽에서 이제 그 람다식만 나왔었는데, 만일에 여기 있는 이제 함수처럼 with args라고 되어 있는 함수에는 매개 변수가 a, b, out 이렇게 세 개 있습니다. 그 앞에는 일반 매개 변수죠. 일반 문자열로 만들어진 a와 b가 지금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out은 우리가 많이 본 이제 람다식 형태로 선언된 이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는 일반 변수죠. 그래서 이걸 만일 사용할 때는 위에서처럼 일반 변수 스트링 값을 넣어줄 수 있고, 자, 콤마 구문에서 자, 중괄호를 연 다음에 람다식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바깥으로 이렇게 빼보자 이겁니다. 이렇게 빼서 얘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똑같은 표현인데, 자, 소괄호를 일반 변수 있는 부분까지만 채워주고, 여기에 이제 필요한 값을 인자로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괄호가 바깥으로 빠져나왔죠? 이 중괄호 부분이 람다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람다식을 중괄호 안에, 이 소괄호 안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바깥에다가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되도록이면은 이 함수의 마지막에다가 람다식 선언부를 배치를 해야만 빼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일에 자, 여기죠. 이 out이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지막에 배치된 매개 변수죠. 이 매개 변수를 이 앞쪽에다 두면은 위에서처럼 이렇게 모양대로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규칙이죠. 마지막에 람다식이 구성되어 있으면 그 마지막 람다식은 바깥으로 빼낼 수 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이 모양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여러분들만의 어떤 스타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해당 룰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 팀의 모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되도록이면은 최종 축약된 바로 이러한 모양대로 이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람다식이 두 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볼까요? 일단 매개 변수 first에 선언된 자료용 람다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매개 변수에도 람다식이 들어 있습니다. 람다식이 지금 두 개 있는 거죠. 여기 매개 변수로서. 그래서 이제 매개 변수로서 두 개를 넣을 수 있는데,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듯이 소괄호 안에다가
콤마 기준으로 왼쪽에 람다식 하나, 그 다음에 오른쪽에 람다식 둘.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것을 빼내자 이겁니다. 항상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요 람다식은 빼낼 수 있다고 했었죠. 첫 번째에 있으니까 얘는 빼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대로 소괄호 안에 두고 이 마지막에 있었던 요 녀석을 빼내서 이 뒤에다가 소괄호 뒤에다가 배치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좀 더 이제 보기 좋은 모양이 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위로 쓰든 아래로 쓰든 어떤 곳 써든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만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축약된 형태를 이제 권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럼 2개 이상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 마찬가지 규칙을 적용하면 됩니다. 방금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을 때는 두 번째 것을 이렇게 소괄호 바깥으로 빼낼 수 있다 했었죠. 이게 하나가 더 늘어나도 이제 안쪽에 2개만 더 넣어주고 마지막 것만 이렇게 빼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람다식이 그 해당 매개 변수에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질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예제를 간단히만 이제 살펴봤습니다. 굳이 이제 프로그래밍 안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공부한 이제 람다식이나 이제 함수 표현법에는 이제 유연성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만든 사람마다 약간 스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코드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방식의 표현 방법을 잘 익혀둬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절에 그 람다식에 대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